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1억을 모으고도 후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19년도 10월, 작년 10월에 1억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때 되면은 1억이 모으니까 나는 1억으로 어딘가에다가 뭘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표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1억을 모으고도 후회한 이유와 결부가 됩니다.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19년도 10월이면은 1억이 모이다 보니까 그 전부터 공부는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19년도 2월부터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뭐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를 때는 무조건 책부터 읽어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에 가서 무작정 부동산, 경제 이런 분야의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나름대로 독후감도 적긴 적었는데 권수로만 따져보면은 약 30권 정도 부동산 관련 책을 제가 읽었고 사실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책을 읽고 또 뉴스 기사도 보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부동산 분야에서 핫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청약입니다. 저도 청약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약에 대해서 나도 이런 새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공부해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청약이 될 수 없다라는 걸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도권 청약이 20대, 그리고 미혼, 미자녀가 청약에 당첨되기란 2020년, 2019년 기준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청약 가점이 60이나 70점 정도 돼야지 요새는 수도권에서 당첨이 된다고 하는데 제 청약 점수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15점입니다. 예, 당연히 청약 가점제로는 당연히 안 되는 점수고요. 추첨제로는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첨제로 당첨이 되면 현금이 꽤나 많아야지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 있어야지만 추첨제로 당첨이 되어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청약은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경매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이런 책들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경매 시작해서 월세 받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경매로 월급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는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네? 한번 경매 공부해볼까? 라고 경매책을 몇 권 더 읽었어요. 그럼 책을 보다가 느낀 거는 이 경매라는 분야는 내가 독학만으로 책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책을 보는데 경매는 사실 법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이 밀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니 갑구, 을구, 경매 입찰일이 어쩌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책으로만은 커버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돈을 주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막 인터넷에 또 서칭을 했어요. 어느 학원이 좋을까? 경매 학원 같은 강의를 하는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는 저와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 경매를 다니는 곳은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 저희 집에서는 편도로 2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먼 거리죠. 총 5회차 강의였는데 저는 3회까지만 현장 강의를 나갔고 나머지 2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1회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나머지 1회는 온라인 강의도 아니다. 경매는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최종적으로 저하고 맞지 않았다고 느낀 이유는요.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경매라는 절차 자체가 최소 3개월에서 반년 동안 걸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제 하나 물건을 검색하고 또 그런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이 정말 내가 한번 이제 낙찰을 받아도 되는 건인지 이렇게 현장 조사도 나가야 되고 또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명도라고 하죠. 그 원래 살던 분과 같이 이렇게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도 걸리고 무튼 그런 일련의 절차와 시간이 직장인인 저로서 선뜻 도전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매, 이거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간 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이라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 새 아파트 지었으니 여러분 가져가세요 라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새 아파트에 나는 관심이 있어 라고 이제 분양권을 취득을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것도 내가 프리미엄을 주면은 당장에 들어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거 할만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제가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곳이 바로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는 성남에 있는 현재 대장 아파트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말쯤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제 67제곱미터짜리가 정확히 6.7억이라는 금액의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2억이었어요. 2억만 주면은 당장 저는 그 아파트를 총 6.7억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다. 어제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당장 가계약금 넣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넣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막 아쉬워하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너 말고도 손님 많으니까 막 이런 눈치였어요. 근데 처음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함부로 하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너무 좋은 물건 같은데 다른 분한테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저 한 번만 부모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거 가계약금 넣을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억 모아가지고 또 대출까지 껴서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날 밤에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그때 당시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퍼뜩 잠에서 깼는데 그날따라 이거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누군데요? 그때 봤던 거 팔렸을까요? 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그거 아가씨 제가 다음날 나간다고 했죠?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건은 그 다음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제가 또 다른 매물 없나 찾았어요. 더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피가 2억 5천에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 너무 후회된다고 이거 다른 물건은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님이 아가씨 여기는 지금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아. 하루에 100만 원씩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네이버 시대에 여기다가 한번 저희 같이 보실까요? 제가 봤던 산성역 포레스티아 네이버에 쳐가지고 제가 봤던 평형인 67제곱미터 기준으로 함께 보시죠. 제일 최저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8억 중반대입니다. 거의 2억이 올랐죠. 예. 하루에 100만 원씩 오르는 거 맞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한 10월 말까지는 이 물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쪽 그 근처 단지 배회하면서 실제로 저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분양권도 이게 타이밍이구나.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지막이자 제가 최종적으로 투자한 부동산 매수 방법은 바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갭 투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전세를 끼고 이렇게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후회했던 게 있어요. 공부 미리 할 걸. 미리 내가 19년도 초반부터 아파트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18년도부터만 공부했었어도, 아니면 적어도 19년도에 빨리 더 투자만 시작했어도 좋은 매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라는 점입니다. 늘 기회는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정말 뼈저리게 이번 투자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약, 경매, 그리고 분양권, 마지막 제가 구매했던 이런 전세 레버리지 투자까지 이 1년의 공부 과정이 없었으면은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투자한 물건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불안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는 제가 투자한 그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그 아픈 기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매수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공부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재테크 공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저 돈 모으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제 또래 여러분들, 혹은 제 또래가 아니더라도 이런 돈 모으기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이나 혹은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